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옆으로 완전히 드러누운 채 태양을 돌고, 태양에서 더 가까운데도 태양계에서 가장 차갑고, 단 한 번의 탐사선 방문만으로 40년째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성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의 모릅니다. 오늘은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차갑고 가장 오해받는 행성, 천왕성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때는 1781년 3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영국 바스의 작은 뒷마당, 아마추어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반사,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별치고는 너무 뚜렷한 원반 형태, 그리고 며칠에 걸쳐 조금씩 위치가 바뀌는 움직임. 처음엔 해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성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망원경을 통해 발견된 행성, 바로 천왕성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인류가 알고 있던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단 5개뿐이었습니다. 허셜의 발견은 수천 년간 이어온 태양계의 경계를 단숨에 넓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왕성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지 발견 방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상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천왕성은 어떨까요? 무려 97.77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기울어진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옆으로 완전히 드러누운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팽이가 쓰러진 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다른 행성들이 팽이처럼 꼿꼿이 서서 돈다면 천왕성은 굴러가는 볼링공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자세는 계절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천왕성의 공전 주기는 약 84지구년입니다. 그 말은 곧 북극이 태양을 향해 고스란히 21년간 빛을 받고 그 뒤 21년간은 완전한 어둠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밤낮이 24시간 단위라면 천왕성의 밤낮은 무려 수십 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극지방 입장에서 보면 여름 내내 해가 지지 않고 겨울 내내 해가 뜨지 않는 셈입니다. 북유럽의 백야가 길다고 느끼신다면 천왕성의 계절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극단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왕성은 이토록 심하게 기울어지게 됐을까요?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이는 가설은 대충돌설입니다.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 지구 질량의 약 1배에서 수배에 달하는 원시 천체가 천왕성에 강력하게 충돌하면서 자전축이 이 극단적인 각도로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한 방의 충격이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행성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한 번의 사건이 얼마나 오랜 흔적을 남기는지 천왕성은 그 가장 극적인 증거로 지금 이 순간도 태양계를 옆으로 누운 채 유유히 돌고 있습니다. 천왕성을 처음 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파란색,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맞습니다. 해왕성과 나란히 놓으면 마치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천왕성은 목성, 토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행성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거인이라면 천왕성은 그 이름도 묵직한 얼음 거인입니다. 이 분류 하나가 천왕성의 내부 구조 전체를 설명합니다. 천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14.5배입니다. 하지만 부피는 지구의 63배에 달합니다. 즉, 크기에 비해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내부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특성에 있습니다. 천왕성 대기의 바깥층은 약 83%의 수소와 15%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목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기 전체 부피의 약 2%를 차지하는 메탄이 등장하면서 천왕성은 그 유명한 청록빛 색깔을 갖게 됩니다. 메탄 분자는 태양빛 중 붉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파란빛과 초록빛을 반사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신비로운 청록색입니다. 단순히 예쁜 색이 아니라 대기 성분이 만들어낸 물리적 결과물입니다. 대기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면 우리가 일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천왕성 내부의 대부분은 물, 암모니아, 메탄이 초고온초 고압 상태로 압축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기체도 액체도 고체도 아닌 상태로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뜨거운 얼음 혹은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온도는 표면에서 이미 영하 224도에 달하지만 내부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는 수천 도까지 치솟습니다.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수백만 배에 이릅니다. 그 극단적인 조건 아래에서 물 분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거동하며 전기를 전도하는 이온성 유체로 변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층 안에서 탄소 원자들이 극한의 압력에 의해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변환되어 내부로 천천히 비처럼 내린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비라니, 천왕성 내부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중심부에는 암석과 철로 이루어진 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름은 약 지구 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며 온도는 약 5000도에 달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천왕성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거의 외부로 방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열을 스스로 방출합니다. 그러나 천왕성은 받은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거의 같습니다. 왜 천왕성만 유독 내부열을 가두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어딘가에 열의 이동을 가로막는 층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유력하지만 직접 탐사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천왕성의 내부는 인류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태양계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누구나 압니다. 태양계를 대표하는 시각적 아이콘이자 행성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977년 천왕성이 어떤 별 앞을 지나가는 엄폐 현상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별빛이 천왕성 본체에 가려지기 전과 후 짧은 순간 빛이 여러 번 깜빡였습니다. 원인은 천왕성을 둘러싼 고리였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졌던 것과 달리 천왕성의 고리는 우주시대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그 존재가 확인된 셈입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토성의 것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토성의 고리가 밝고 넓게 펼쳐진 화려한 구조라면 천왕성의 고리는 좁고 어둡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리는 총 13개이며 그중 가장 뚜렷한 것은 엡실론 고리입니다. 엡실론 고리의 폭은 위치에 따라 20km에서 100km 사이로 변합니다. 고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얼음이 거의 없고 탄소 성분이 풍부한 어두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반사율이 석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양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 은밀함이 오히려 더 신비롭습니다. 고리보다 더 복잡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은 천왕성의 위성 가족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천왕성의 위성은 총 28개이며 이들은 태양계 어느 행성의 위성과도 다른 독특한 명명 규칙을 따릅니다. 화성의 위성은 그리스 신화, 목성의 위성은 제우스의 연인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천왕성의 위성들은 셰익스피어와 알렉산더 포프의 문학 작품 속 인물들에서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타이타니아와 오베론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등장하는 요정의 여왕과 왕이고 미란다는 템페스트의 주인공입니다. 우주 한가운데에 문학이 살아 숨쉬고 있는 셈입니다. 위성들의 개성도 제각각입니다. 타이타니아는 천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크며 지름이 약 1578km에 달합니다. 표면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은 거대한 단층 협곡이 존재하며 과거 지질 활동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오베론은 지름 약 1523km로 두 번째로 크며 표면 곳곳에 충돌 크레이터가 가득하고 일부 크레이터 바닥에는 검은 물질이 침착되어 있습니다.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위성은 단연 미란다입니다.
지름은 약 472km로 주요 위성 중 가장 작지만 표면 지형만큼은 태양계 전체에서 손꼽힐 만큼 기묘합니다. 높이 약 20km에 달하는 수직 절벽인 베로나 루페스가 존재하는데 이는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높은 절벽 중 하나입니다. 지구의 에베레스트산 높이가 약 8.8km인 것과 비교하면 미란다의 이 절벽은 2배 이상입니다. 얼음과 암석이 뒤엉킨 표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지형들이 마구 충돌하듯 혼재하는 이 위성은 마치 여러 개의 천체가 부서진 후 뒤죽박죽 재결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미란다가 과거 강력한 충돌로 완전히 산산조각 난 뒤 다시 중력으로 뭉쳐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일까요?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해왕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천왕성입니다. 천왕성 대기의 최저 온도는 영하 224도까지 내려가며 이는 해왕성의 최저 기온인 영하 218도보다도 낮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가까운 행성이 오히려 더 차갑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내부 열 방출의 부재와 직결됩니다. 천왕성은 스스로 열을 내보내지 않는 행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워낙 미약한 데다 내부에서 보충되는 열조차 없으니 대기는 그저 우주의 냉기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냉혹한 대기를 가진 행성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갑다고 해서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천왕성의 대기에는 시속 90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칩니다. 지구에서 기록된 역대 최강 허리케인의 풍속이 시속 약 350km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천왕성의 바람은 그 2배 이상입니다. 외형상 다른 행성들에 비해 특징 없이 밋밋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극도로 폭력적인 기상 활동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에 뚜렷한 줄무늬나 폭풍 무늬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메탄 안개층이 하층 대기를 뒤덮어 구조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조용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격렬한 내면, 천왕성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행성입니다. 천왕성의 자기장 역시 태양계 기준으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자기장의 축이 자전축과 대략 비슷한 방향을 이룹니다. 지구의 경우 약 11도 정도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데 천왕성의 자기장축은 자전축으로부터 무려 59도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 기묘한 점은 자기장의 중심이 행성의 기하학적 중심과 일치하지 않고 중심에서 행성, 반지름의 약 3분의 1 지점까지 치우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대칭적이고 뒤틀린 자기장 구조는 천왕성 고유의 현상으로 내부의 이온성 유체 흐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류가 천왕성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1986년 1월 24일 미국 항공우주국의 탐사선 보이저 2호가 천왕성 표면으로부터 약 81,500k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탐사선이 천왕성 곁을 스쳐 지나간 시간은 불과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이저 2호는 새로운 위성 10개와 고리 2개를 발견하고 자기장 구조와 대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왕성에 대해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은 그단 한 번의 스쳐 지남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후 40년 가까이 어떤 탐사선도 천왕성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계는 천왕성 전용 탐사 임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2023년부터 2032년 사이 최우선 탐사 목표로 천왕성, 궤도선 및 대기 탐사선 투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얼음 거인의 내부 구조, 뒤틀린 자기장의 기원, 위성들의 지하, 바다 존재 가능성까지 천왕성은 아직 열리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차가운 행성은 지금 이 순간도 침묵 속에 홀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비밀을 품은 채 인류의 다음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